올 3월까지 1년 동안 창출한 실제 일자리가 기존 발표보다 절반인 91만 1,000개 급감한 수정치가 발표됐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미국민들이 44.9%로 전달보다 5.8%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와 보스턴에서 45일간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아이스 이민 세관 집행국은 7개월 동안 15만 명을 체포하고 6만 명을 구금하고 있으며 20만 명을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 자사거래소의 토쿠나증권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주식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올 3월까지 1년 동안 창출한 실제 일자리가 기존 발표보다 절반으로 급감하는 수정치가 발표됐습니다. 연방고용통계국은 연례 수정에서 작년 4월부터 올 3월까지의 1년간 일자리 창출 규모에서 당초 발표된 179만 개에서 91만 1,000개가 적은 것으로 하향 조정해 사상 최고치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선거와 정권 교체기였던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 동안 창출한 일자리가 사상 최대폭으로 반감되는 사태가 벌어져 미국의 고용과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가 5월부터 8월까지 이미 급속 얼어붙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 이전 1년 동안도 실제 일자리 창출이 기존 발표보다 절반으로 급감하는 수정치가 9일 발표됐습니다. 올 3월에 끝난 1년간의 일자리 창출은 당초 179만 개 증가로 발표됐으나 그 절반인 91만 1,000개가 적었던 것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은 연례 조정에서 179만 개 증가로 발표됐던 1년간의 일자리 창출 규모가 실제로는 91만 1,000개가 적었던 것으로 계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기간 중 한 달 평균 일자리 증가는 당초 발표됐던 14만 7천 개에서 절반인 7만 개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연례 조정에서 연간 일자리 증가폭이 91만 1,000개나 줄어든 것은 연방노동통계국에서 연례 수정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의 하향 조정입니다. 이전 최고 기록은 바이든 시절인 2024년 3월 통계에서 81만 8천 개로 줄였다가 최종 발표에서는 59만 8천 개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급속 얼어붙은 것으로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5월의 일자리 증가는 19,000개에 불과하고 6월에는 팬데믹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13,000개를 기록했습니다. 7월에는 7만 9천 개 증가로 나아지는 듯 했으나 8월에는 2만 2천 개로 다시 식어버렸습니다. 이로써 6월과 7월, 8월까지 여름철 3개월 동안 미국 고용시장에서는 한 달 평균 2만 9천 개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경제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한 달 평균 최소 8만 5천 개 내지 10만 개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근래에는 그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급속 냉각된 겁니다. 미국민들은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돈을 벌어 쓸 수 있고 미국민 소비 지출이 GDP 국내 총생산의 7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흔들리는 고용시장은 곧바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미국 경제의 불경기를 초래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민들은 현재 일자리를 잃는다면 새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확신하는 비율이 45%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매달 실시하고 있는 미국민 설문조사에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미국민들이 44.9%로 전달보다 5.8% 급감해 일자리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경제 불안 중에서 일자리 불안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현재 일자리를 잃을 경우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비율이 8월 조사에서 44.9%를 기록했다고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5.8%나 떨어지며 뉴욕 연방은행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낮은 최저치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미국민들은 새 일자리 찾기에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직을 최대한 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7월에 이직한 미국민 근로자들은 320만 명에 불과해 전달보다 5% 급감했습니다. 특히 대이직 사태를 보이던 2021년과 2022년에는 한 달 이직자들이 45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 130만 명이 급속 감소한 것입니다. 새 일자리 또는 다른 직종으로 쉽게 옮길 수 없는 고용시장을 보임에 따라 이직자들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이와 함께 앞으로 1년 동안 실업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9.1%는 미국 실업률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7월 조사 때보다 1.7%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8월 현재 4.3%로 올라갔고 연준은 올 연말에는 4.5%로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실업률 상승보다 일자리 증가가 급속 얼어붙고 있어 미국민들의 일자리 불안과 불경기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일자리 창출을 보면 지난 5월 19,000개로 급속 냉각되더니 급기야 6월에는 마이너스 13,000개로 팬데믹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7월에는 79,000개로 나아지는 듯했으나 8월에는 다시 22,000개로 주저앉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와 보스턴에서 45일간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시카고에선 미 해군 기지에 수백 명의 연방 요원들과 차량을 진주시키고 체포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으며 격렬 시위가 벌어지면 군 병력이 투입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민주당 지역이자 성역 피난처 도시로 꼽은 시카고와 보스턴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리 예고한 시카고에서는 인근 미 해군 기지에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과 국경순찰대 등 사법당국 요원들 최소 250명과 140대 차량을 진주시키고 이 기지에서 출격해 체포 추방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한 달 내지 45일간이나 전개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시카고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에 오퍼레이션 미드웨이 블리츠라는 작전명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과테말라 출신 음주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사 당한 여대생 KT 에브람스를 내세워 외국 태생 범죄자들로 워스트 중에 워스트를 잡아들이려는 작전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톰 국경청수는 악당 중에 악당을 비롯해 불법 체류자들이 시카고와 일리노이주의 정치 지도자들이 성역 정책으로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길거리를 활보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거 몰려들어 대대적인 체포작전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브랜든 존슨 시카고시장과 제비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면서 권한을 넘어선 무차별 작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민단체들은 아이스 지부사무실과 프로세싱 센터 등 앞에 모여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작전과도 같은 이민 단속을 성토하는 집회를 갖고 있으나 군병력 투입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격렬 시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와 보스턴 등에 군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에서는 매일 살인과 총격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며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DC처럼 국가방위군, 현역 등 군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실상 무제한적인 이민 단속 작전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석하고 시카고와 보스턴 등 블루스테이트 지역의 성역 도시들에서는 보다 강력하고 무차별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요원들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얼굴 생김새나 언어 사용을 보고 불법 체류자로 의심해 불신 검문에 체포하는 작전을 펼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 시민권자까지 외국 태생 합법 이민자들도 불신 검문에 대비해 미국 비자가 부착된 한국 여권, 영주권 카드, 미국 여권 또는 여권 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은 첫 7개월 동안 15만 명을 체포하고 6만 명을 구금하고 있으며 20만 명을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임기 초반에는 체포가 추방보다 많았으나 8월부터는 추방이 더 많아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는 첫 7개월 동안 체포 15만 명, 구금 6만 명, 추방 20만 명의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첫 반년간의 성적을 보면 첫째, 아이스가 실제로 체포한 숫자보다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난 사람들이 더 많은 간접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이스가 대대적인 체포 작전으로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은 1006개월간 13만 2,500명이었고 두 달 통계를 합하면 15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루 체포 쿼터를 3,000명으로 잡으며 불법 체류자 체포가 6월 중 하루 2,200명까지 기록했으나 평균으로는 1,200명이었고 7월 들어 다시 주춤해져 900명대로 낮아져 있습니다. 아이스는 불법 체류자 체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위해 오래된 관행인 작전 직전 페이퍼워크를 없애기 시작했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둘째, 아이스가 관할하고 있는 이민 구치 시설에 8월 말 현재 추방 대상자 6만 1,000명을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아이스가 처리한 추방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8월 말까지 첫 7개월간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7월부터는 추방의 속도를 내면서 체포보다 추방이 많아졌습니다. 8월 초에는 하루 1,500명씩 추방의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넷째, 미국 내부에서 체포작전을 벌이는 아이스와 쌍벽을 이루는 CBP, 세관국경보호국의 실적을 포함하면 전체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8월 말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한 외국 태생들은 3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만 명이 아이스가 추방한 것이고 13만 2천 명은 국경 순찰대를 포함하는 CBP가 국경 지역에서 본국으로 되돌려보낸 송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셀프 디포트, 즉 자기 추방을 선택해 자진 출국한 불법 체류자들은 초반 통계로 17,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섯째, 미국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는 이민 노동력은 체포와 추방 이민자들보다 대폭 감소했습니다. 일해온 이민 노동력은 연방노동통계국 통계로 반년간 120만 명이나 줄었고 크리스넘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법 체류자 160만 명이 스스로 미국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노동력 120만 명 감소에서는 아직 미국을 떠나지 않았지만 일터에 나오지 않고 잠적한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160만 명이 스스로 미국을 떠났다는 통계는 파급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지는 다소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세계 최대 벤처 중심 증권거래소인 나스닥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화 증권 도입을 공식 추진합니다. 주식과 ETF 같은 전통적인 금융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거래하겠다는 건데요. 빠르면 3분기부터 투자자들이 토큰화된 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스닥이 자사거래소에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증권을 도입하기 위한 규정 개정안을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했습니다. 토큰화란 주식이나 채권, 펀드, 부동산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물 증권을 디지털 증권으로 발행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 일부 유럽 거래 플랫폼에서도 토큰화된 미국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투자자에게 실제 주식 권리가 제공되지 않아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나스닥은 자신들이 발행하는 토큰화 증권은 기존 전통 증권과 동일하게 주주 권리와 특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취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나스닥은 규정 개정이 승인되면 빠르면 내년 3분기 9월 말까지는 투자자들이 최초로 토큰 기반 주식 거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텔코원 나스닥 사장은 토큰화와 전통시장의 통합이 거래 속도를 높이고 절차를 자동화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SEC가 최근
가상자산 규제 개정 로드맵을 발표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해당 로드맵에는 국가증권거래소와 대체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자산 토큰화 수요는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옹호론자들은 토큰화가 자산의 유동성을 높여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은 2차 시장의 유동성 부족과 명확한 국제 기준의 부재를 주요 걸림돌로 지적했고, 규제가 미비할 경우 새로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역시 토큰화 주식 승인을 요청한 바 있고, 글로벌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도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토큰화 자산 발행을 검토 중입니다. 나스닥의 이번 시도가 승인된다면 미국 주요 증권 거래소에서 토큰화 증권이 정식으로 거래되는 첫 사례가 되는 동시에 블록체인 기반 결제 방식을 국가 금융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가장 야심찬 움직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